안녕하십니까. 조붕환입니다. 사랑의 전화 원격교육연수원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주제는 초등학교 학습흥미검사의 해석과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서 심리검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적성검사, 인성검사, 학습흥미검사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심리검사로 활용하게 되는데, 적성검사는 서울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그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서울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사용하던 것이 하지를 않고 지금은 적성검사를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검사는 가이던스 중앙적성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이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흥미검사는 초등학교에서 나와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1968년도에 정범모 선생님께서 코리안 테스팅에서 나와 있는 학습흥미검사지가 있고요. 이상로 변창진 선생님께서 중앙직업적성연구소에서 1968년도에 만든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이 굉장히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1968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 어휘의 사용이라든지 시대적 변화라든지 문화적 변화에 대한 것을 지금에 와서는 아동들의 심리적인 것을 테스트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료 제작자 2명이 초등학생용 학습흥미검사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학습흥미는 학습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 중에 이제 하나죠. 그래서 어떤 학습에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학습 동기와 학습 활동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학습흥미는 적성 및 학업 성취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흥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활용한다면 학습 효과를 증진시켜서 보다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흥미는 학습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흥미를 파악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진로 발달의 방향에 대한 인식을 갖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장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진로 교육의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습흥미검사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교사나 부모는 학습자의 여러 능력 측면과 함께 흥미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습자는 독서를 통해서 학습 흥미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학습자는 조작 능력을 통해서 학습 흥미가 효과를 배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선택하고 조직하거나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고려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학습자의 흥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효과나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위해서 학생의 흥미를 파악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적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흥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흥미검사의 사용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본영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은 현재 국내의 각급 학교는 다양한 이제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989년도에 연구된 건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의 83.9%가 심리검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각종 진로 탐색이라든지 각종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심리 검사를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많아봤자 지능 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교육과학연구원에서 나온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을 6년 동안에 한 번 정도나 할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성 검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일단은 6년 동안 거의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초등학교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김정규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바에 의하면은 초등학교에서 표준화 검사가 실시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측정 도구의 빈곤함에 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이상의 관련된 심리검사는 많이 제작이 되었지만은 초등학교와 관련된 심리검사는 많이 제작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학습 흥미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본 학습 흥미 검사는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도구 개발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들이 학습 흥미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학습과 진로 지도 및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제 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본 인재 검사는 그 문항들이 초등학교 현행 교육 과정에 포함된 학습 활동에 대한 흥미와 어린이들의 학교와 가정 생활의 실제 속에서 나타나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교사들과 그 현장 교사들이 주축으로 되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또한 교육학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기존의 흥미 검사들의 이제 문헌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제 본 검사지를 이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검사지는 교과별 학습 흥미와 학습 유형별 학습 흥미의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구성이 되었겠는데요. 학습 유형별 흥미는 사고형, 감성형, 탐구형, 사회형, 창의형 이 흥미의 5개 하위 요인으로 이제 묶어졌습니다. 그리고 교과별로를 보면은 언어 흥미, 수학 흥미, 사회 흥미, 기타 등등 하고요. 실과 흥미 이렇게 해서 8개 하위 요인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문항이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에 나타난 내적 합치도, 신뢰도는 .67에서 .85까지 나왔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학습 흥미 검사는 초등학생의 학습 흥미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따라서 검사의 결과가 학생의 학습과 적성, 진로 지도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한번 선생님들께서요 참고해서 읽어주시고요. 그 검사 개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검사는 학습 흥미 검사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학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흥미를 교과별과 학습 유형별로 나누어 측정 분석함으로써 어린이의 흥미에 맞는 학습 지도와 진로 지도 및 상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의 개발 및 표준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차 예비검사 문항 구성 및 전문가 평장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1차 예비검사의 문항은 초등학교의 현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학습 내용에 대한 흥미와 어린이들이 학교와 생활 장면에서 보이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에 나와 있던 교육과정을 탈피를 해서 제7차 교육과정의 그 각 과목별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요 문항을 구성했는데요. 학업 흥미, 학습 흥미, 직업 흥미 등에 관한 이론과 검사 도구들을 참고해서
1차 예비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 예비 문항을 만든 후에는 그 전문가 집단에서 모여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문항 선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예비 검사를 216문항을 가지고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S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항 분석을 이제 실시하였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2차 예비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예비 검사는 1차 예비 검사를 거쳐 수정된 2차 예비 검사 203문항을 가지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각 시도별 강원도, 제주도, 충청, 경기도 등 989명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이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이제 하게 되었죠. 그래서 2차 예비 검사를 거쳐 수정 개발된 학습 흥미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 및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종적인 표준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학습 흥미 검사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검사지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검사의 구성은 학습 흥미를 학습 유형별 흥미와 교과별 학습 흥미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교사나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 지도의 자료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자신의 흥미에 대해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습 유형별 흥미 척도는 어린이가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나 사물을 지각하고 정보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선호하는 학습 유형과 학습 양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학습 상황에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유형을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척도인 것입니다. 그 이제 하위 영역을 보게 되면요, 사고형 흥미, 감성형 흥미, 탐구형 흥미, 사회형 흥미, 창의형 흥미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과별 그 학습 흥미 척도는 어린이가 각 교과목에 대해 어떤 과목에 어느 정도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척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그 하위 영역을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언어 흥미가 있는데요. 그 언어 흥미에는 영어와 국어, 영어뿐만이 아니라 외국어와 국어 영역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학 흥미, 사회 흥미, 과학 흥미, 체육 흥미, 음악 흥미, 미술 흥미, 그리고 컴퓨터를 포함한 실과 흥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검사의 각 척도 구성은 그 표 1에 보시게 되면요, 그 문항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고형 흥미부터 시작해서 인지 양식별 그 학습 흥미 척도 있죠. 그것은 10문항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교과별로는 12문항씩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도 척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람직성 척도 10문항과 검사 수행 신뢰도 문제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각 척도의 특성 및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타당도 척도에서요, 그 바람직성 척도는 제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학교 학습 장면과 일상의 학습 상황에서 바람직하기는 하나 어린이들이 완벽하게 수행하기는 어려운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척도는 어린이가 검사에서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는가 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척도의 점수가 지나치게 높은 어린이의 경우 모든 학습에서 높은 흥미를 가져야 된다는 태도로 검사의 반응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모든 영역의 흥미 점수를 높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검사 상황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 학습 장면과 일상의 학습 상황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척도의 점수가 매우 높으면은 어린이가 학습에 대하여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고 항상 모범적인 행동만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돼서 스트레스를 상황에 놓이거나 학습 상황에서 다소 융통성이 부족한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검사 수행 신뢰도는요. 검사에 대한 관심이나 동기 부족으로 인해서 그 무응답수가 30개 이상으로 과도하게 많게 나오는 경우는요. 그것은 검사 결과의 의미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응답수가 30개가 넘게 되면은 그것은 신뢰도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고 검사 결과가 이제 의미가 없고 무응답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도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반응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라는 것이 90%가 넘는다라든지 아니오가 90%가 넘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신뢰롭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척도는 신뢰롭지 못한 반응을 찾아내거나 어린이의 학습에 대한 관심 정도와 부정적인 학습 태도를 발견해낸 지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학습 유형별 흥미 척도입니다. 첫 번째, 그 사고형 흥미인데요. 그 사고형 흥미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분석적, 비판적, 합리적, 논리적 사고를 통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활동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척도인 것입니다. 이 척도가 높은 경우 사실들의 논리적 관계를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학습과 의미의 언어와 논리의 관계를 따져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학습을 선호한다는 거죠. 이 척도가 낮은 경우에는 혼자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주어진 사실에 만족하여 문제의 핵심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성형 흥미입니다. 이 감성형 흥미 척도는 신체, 음악, 미술적 표현 활동을 통해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학습 활동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 척도가 높은 경우 다양한 신체, 음악, 미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을 선호하고요. 예술적 감성이 풍부하고 또한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그 표현과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경우는 창조적이며 자유로운 표현 학습 활동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활동을 비교적 꺼리는 그런 것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 탐구형 흥미를 보게 되면요. 문제의 핵심 파악, 사물의 본질에 대한 탐구 활동과 관찰적, 분석적, 추론적인 학습 활동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이 척도가 높은 경우 지적 호기심과 의문이 많고요. 정확하고 꼼꼼한 관찰과 추론을 통해 분석하고 탐구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학습에 흥미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탐구형 흥미가 이제 낮은 경우에는요, 신중하고 세밀하게 생각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쉽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며 전체적인 의미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사회형 흥미가 나와 있는데요. 그 사회형 흥미는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창의형 흥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형 흥미는 새롭고 독창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한 사고나 행동 방식, 학습 방식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 척도가 높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직관적이며 다양하고 평범하지 않은 독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산적 사고와 학습 활동을 즐겨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창의형 흥미가 낮은 경우에는 새로운 해결책보다는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가장 좋고 습관적인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려는 사고학습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에는 교과별 학습 흥미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언어 흥미가 있는데요. 언어 흥미는 국어와 외국어를 통한 의사소통 및 언어활동, 언어와 문학에 대한 지식 습득, 다양한 상황에서 언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주는 척도입니다. 그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각 교육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내용 분석이 잘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 그 학업에 대한 것은 참고해 주시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게 되면 사회 흥미, 과학 흥미, 체육 흥미, 음악 흥미, 그리고 미술 흥미, 실과 흥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선생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첫 강의가 끝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초등학교 학습 흥미 검사에 대한 그 활용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두 번째 시간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검사의 실시 방법과 채점 및 규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의 실시 방법인데요. 본검사는 능력검사가 아니므로 엄격한 시간 제한이나 까다로운 제한은 없습니다. 능력검사는요, 그 적성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능력검사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능력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까다로운 시간 제한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검사 지시사항은 검사자가 읽어줄 수도 있지만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검사지 표지에 있는 일러두기를 읽고 스스로 응답에 나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검사 방법이요 비교적 간단하고 쉽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잠깐 알아보고 이 검사를 실행하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그 준비사항을 보게 되면요. 검사 실시자는 사전에 검사의 구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검사 실시자는 이제 선생님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성형, 창의형 이러한 내용들, 교과별에 대한 국어가 아니죠. 언어, 수학, 과학, 미술 이러한 교과별에 대한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 그 검사의 구성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고요. 검사 전에 본 검사의 지시문을 잘 읽은 다음에 그 아동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사 대상 및 인원인데요. 본 검사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어리니까 한글을 해득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누구나 풀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본검사는 개인 검사로도 집단 검사로도 이제 실시할 수 있고요. 집단 검사의 경우에는 보통 한 50명 정도로 이렇게 일단은 제한하는 것이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한 반이 그냥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세 번째 검사 시간 및 이제 장소를 보게 되면요, 검사 실시 시기는 이제 임의로 이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린이들이 너무 필요한 시간은 좀 피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5, 6교시라든지 이런 시간에 하게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 신뢰도가 조금 다운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염려가 들고요. 대체로 시간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이 정도에서 시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지시사항인데요. 지시사항은 선생님들께서 그 내용, 밑에 내용을 좀 잘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채점과 규준이 나와 있는데요. 그 채점과 규준 내용은 첫 번째 채점과
두 번째 표준화된 규진 집단. 이 내용도 선생님들께서 본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읽어주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검사 결과의 해석, 검사의 결과의 이제 해석과 활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검사 결과의 해석과 검사 결과의 활용,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이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 해석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 검사 결과 해석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